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사가 뉴욕 한인회에 민승기 전 회장에게 지급한 회관 장기 리스 계약금 25만 달러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요. 뉴욕 한인회는 돈을 받은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지난 2015년 민승기 전 회장과 계약한 뉴욕 한인회 간 장기 리스 계약에 대한 계약금 25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한인 일간지가 이 문제를 다시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최근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개발 업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왔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으로 회장의 지위가 없는 민승기 전 회장과 계약은 무효이며 한인회 공식 계좌 어디에도 25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이 없어 이 문제는 민 회장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편지입니다. 우리 변호사 제리 골드페더가 우리는 99년 관심도 없고 25만 불 줄 마음도 없다. 줄 이유도 없다. 받으려면 민승이한테 가서 받으라는 거, 준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한인회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숨기지 않고 한인사회에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수정명령에 대해 종교적 무관용과 또 반감 그리고 차별이라며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수정된 내용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25일 버지니아주 제4항소법원에서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저지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날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 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의회는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어젠다가 끝내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4명의 미국인이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25일 민주당 연방 하원 애덤 쉐프 의원과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은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으로의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총 17명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평양과학기술대 직원 김학송 씨가 억류되면서 이 가운데 4명은 지금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에게 자국민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으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한국어를 포함해 170여 개 언어로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뉴욕시경은 경찰들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시경과 공익법률서비스단체 리걸서비스 NYC는 한국어를 비롯한 170여 개 언어로 주 7일 하루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경은 앞으로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과 통역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집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경은 지난해 이미 일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들에게 통역 서비스 랭귀지 라인으로 연결되는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권했지만 활용도가 저조했습니다. 더구나 2013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통역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하면서 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외국어 구사 가능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연방법무부 민권국 조사에 따르면 NYPD 내 한인 통역 인력은 29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선 경찰은 통역 서비스 제공 언어와 횟수 등을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시경은 이를 토대로 통역 서비스 이용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 내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뿐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설명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 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4일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전미 이민변호사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회의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무부는 또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전문직 취업, 교환 방문 비자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 서비스국이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 내에 있다면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 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여행객들이 12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강도 높은 교통 단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총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은 전국적으로 장거리 여행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같은 숫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약 3,460만 명은 차량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수치도 지난해에 비해 2.4%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여행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5.5%가 증가한 2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외에는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 해상과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상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가솔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다소 주춤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여행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가솔린 가격도 다시 출렁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 경찰 등 각 주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강도 높은 교통 안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 신호 위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택시 승객들에게 $10를 할인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No Your Limit 캠페인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도 대대적으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6일과 27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No Your Limit이라고 명명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이 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운영하는 택시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모셔널 코드를 입력해 결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No Your Limit 캠페인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은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 역시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장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 차량 색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경찰도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올 스칼라십의 수혜 조건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면제되며 졸업 후 뉴욕 거주 의무 조건이 완화됩니다. 25일 주 고등교육 서비스는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주립대와 시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올 스칼라십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졸업 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엑셀시올 스칼라십은 혜택을 받은 후 그 기간만큼 뉴욕주에 거주하고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은 융자금으로 처리돼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속임수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었습니다. 고등교육 서비스는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군 입대자 또는 현역 군인인 경우 졸업 후 거주 규정 유예와 수업 일시 중단을 허용했으며 고교 과정 취득 학점을 반영했습니다. 졸업 후 거주 규정을 이행 못할 경우에도 수업료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학 교육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됐다며 엑셀시올 스칼라십을 통해 모든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셀시올 스칼라십 신청서는 6월 7일부터 배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소형차일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는 충돌사고 발생 시 탑승자 보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차나 중형차에 비해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측은 이번 조사에서 현대 엑센트 세단형과 기아 리오가 운전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차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자동차 생산에서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엑센트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렉서스 시티와 폭스바겐 티구안을 비롯한 11개 차종에서는 운전자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주요 도시들이 인구 유입의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도시별 인구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텍사스주의 컨로우시가 7.8%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컨로우시에 이어 텍사스주 프리스코, 맥키니가 각각 2위와 3위, 조지타운시가 5위를 기록하면서 텍사스주 주요 도시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 오레건주의 벤드, 아리조나주 벅아이 등도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빠른 인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850여만 명이 거주하는 뉴욕이 차지했으며 이어 LA는 40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아대 스티브 리글리 총장은 전체 대학 구성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7월 1일부터 제280호 법안에 따라 조지아주에 적법한 권총 소지 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대학이 보유하거나 임대한 공간에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한 총기 폭력을 부추긴다는 쪽과 학생 자위권 보장이라는 견해가 맞서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오후 6시 50분쯤 아스토리아 RFK 브릿지 인근에서 코리아나 여행사 셔틀버스가 앞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승객과 여행사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탑승객 조진호 씨는 사고 후 병원 등에서 상태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다른 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여행사 사장이 강요했다며 다음날 여행사에 전화했으나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사는 명예훼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7번 전철 퀸즈 103스트리트 코로나 플라자역 맨하탄 방향선로에서 38살 남성이 추락 후 열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로 알려졌고 뉴욕시경은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7번 전철 양 방향은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한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2012년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고교생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호프 클럽이 6월 16일 오후 6시 뉴저지주 파인 플라자에서 5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사물놀이, 댄스, 태권도, 노래 등 다양한 무대가 선보이고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며 공연 후원금은 학생 $8, 어른은 $10입니다. 호프 클럽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부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면서 오후에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